형사소송법입니다. 1문 체포, 압수수색 증거능력 문제네요. 50점이요. 중요한 메인 문제 1번으로 딱 문제 냈네요. 압수수색 증거능력. 갑은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하여 2번이 을에게 이렇게 하면서 기소돼요. 판결까지 이미 받았어요. 갑은 받았고, 이제 임원 을은 배임 수재죄로 이제 저기 해야겠죠. 근데 도피를 했나 봅니다. 을이 수재가 발견돼요. P는 을이 은신하고 있는 장소로 가서 갑이 을에게 송금했다는 내용 담긴 예금 통장을 압수했답니다. 영장을 안 받고 그냥 을이 은신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압수를 했나봐요. 그리고 잠복하고 있다가 외출로 돌아오는 을을 긴급 체포하였다.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긴급 체포랑 압수가 적법한지, 을을 일단 도피 중이었고요. 소재가 어떻게 발견이 돼가지고 장소로 가서 일단 압수하고 잠복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을을 긴급 체포했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일단 뭐 정답을 정확하게 뭐 의도한 바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답보다도 일단 그 배점도 15점이나 되기 때문에 이 긴급 체포, 그 다음에 이 압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취재자한테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압수는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다. 215조.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없는 집에 그냥 일단 먼저 들어가가지고 일단 그냥 압수부터 했죠. 사전에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일단 압수부터 하고, 그리고 잠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을을 긴급 체포했대요. 긴급 체포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죠. 216조? 217조 거기에 있죠. 216조 1항 2호였나? 네, 긴급 체포할 때 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죠. 긴급 체포를 하고 나서 곁들여서 압수수색을 했으면 저긴데, 지금 긴급 체포 전에 이걸 압수를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 원칙적인 일반론, 일단 압수는 영장이 원칙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체포 사유 검토해야겠죠. 긴급 체포는 일단 몇 조였더라? 200조의 3, 200조의 3에 나와 있죠. 이렇게 갑자기 우연히 발견된 경우처럼 이렇게 긴박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주 우려, 그 다음 증거 인멸. 지금 이 사람이 이미 도피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서 이렇게 취지상은 도피 중인 사람이 발견됐으니까 이미 지금 그 대항범 관계에 있는 배임 증제자는 이미 지금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유죄가 확정된다는 말은 없나? 배임 기소돼요.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일단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뭐 여기서 논점이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 일단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일단 도피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되지 않을까. 도주 우려도 있고 도피 중이니까 당연히 뭐 막 형사가 이렇게 내 소재지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막 감시를 하고 있다든지 막 이런 거를 만약에 범인이 눈치챘다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도주 우려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예금 통장 뭐 이런 거 당연히 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지금 가능한 걸로 지금 그냥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긴급 체포가 그렇게 해서 적법하다면은 그 체포 현장에서, 지금 체포 현장이죠. 그 장소로 가서 집에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잠복하고 있다가 외출로 돌아와서 집에서 지금 체포한 거니까, 긴급 체포한 현장에서 일단 영장 없이도 일단은 이렇게 압수가 가능하다. 물론 나중에 사후 영장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이렇게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되지만 압수를 하려면, 체포도 마찬가지고요.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도피 중인 사정으로 봐서 이렇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보아서 이렇게 경찰이 가서 긴급 체포를 하고, 그 체포 현장인 그 장소에서 예금 통장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 증제 사실과 이 배임 수증제와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법한 걸로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을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갑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을은. 자, 갑에 대한 검사 S 작성의 이렇게와 이렇게를 모두 증거 부동의했대요. 그때 증거 능력에 관해 논하시오. 15점이고 두 개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검사 S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검사가 그 예전 재판에서 갑에 대해서 작성한 갑에 대한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게 당사자가 증거를 부동의했을 때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죠. 312조 2항 1항 개정된 사항이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갑이 지금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잖아요. 그럼 갑이 법정에 나와서 진정 성립을 인정해도 그래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 피의자 피신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쓸 지금 혐의는 지금 의뢰 재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갑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을에 대한 재판에서 을에 대한 죄의 증거로 쓰려면 을이 증거 동의를 해야 돼요. 을이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쓸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작성한 갑이 을 재판에 나와가지고 진정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안 돼요. 이건 뭐 되게 중요한 논점이죠. 그리고 갑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공판 조서 이거는 쓸 수 있죠. 공판 조서는 315조 특히 신용할 수 있는 정황 특히 신용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돼 가지고 공판 조서는 법정에서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변론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검사 작성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공판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3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 S는 수사 당시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이미 제출을 받았던 을이 갑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을 증거로 신청했는데 을은 나는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그거를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이미 제출 받았던 그거를 이제 을 재판에다가 증거로 쓰겠다 이거예요, 검사는. 그랬더니 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메일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 이메일 몰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위 이메일 출력물은 증거 능력이 있는가? 단 위 이메일에는 을이 갑에게 건설동사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게 조금 그 여러 판례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원론적인 내용부터 하면, 일단 이메일 출력물 종이죠. 종이는 반대 신문 할 수가 없죠. 종이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문 증거의 영역이죠. 네. 전문 증거인데 전문 증거고, 지금 이 이메일 출력물에는 그 이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이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이걸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출력물의 내용이 뭐냐면 을이 갑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하였다. 그러니까 배임 수중죄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증거로 쓰려는 건데, 일단 그렇다면 이 이메일 출력물은 일단 지금 종이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313조 그 진술서로 보아서 이제 그 뭐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그래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건 313조 진술서 그거를 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문 증거로 보아서 그렇게 써야 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을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13조 보면은 이렇게 진정 성립이 인정 안 되면 쓸 수 없죠. 기본적으로 전문 증거는. 근데 다만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뭐 이거 조문을 찾아야겠네. 313조 1항 단서에 보면은 뭐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뭐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할 수 있다. 그 2항이 313조 2항 보면은 뭐 디지털 포렌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를 할 수 있다. 반대 신문권은 보장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313조 내용을 쓰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좀 이 문제에서 정확히 이걸 요구하는지는 저도 확실치 않은데, 그 배임 수중제에서 이런 이제